출퇴근 시간 택시 잡기가 서울만큼 힘든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겁니다. 서울 지역 택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합쳐 7만 2천 대 정도인 반면 인구수는 1,000만 명에 달하니 택시는 전형적인 공급 부족 서비스로 꼽힙니다. 그만큼 서울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굴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철수했는가 하면 리모택시나 차차크리에이션 같은 잘 나갈 뻔한 차량 공유 서비스도 출범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택시업계의 반대가 거셌고 이를 의식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원칙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당시 4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했던 차차크리에이션에 대해 국토부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을 차량 공유 서비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에서 유독 타다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타다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객은 출범 당시보다 40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타다는 뜻밖의 신의 한 수로 불법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법을 피해간 걸까요? 서울은 물론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길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때문입니다. 이 법조항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한국에선 택시가 아닌 차량이 돈을 받고 운전을 해주거나 빌린 렌터카라고 해도 제3자가 이를 운전하도록 알선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앞서 차차크리에이션도 모든 운영 차량을 렌터카로 등록하며 이 규정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결국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즘 잘 나가는 타다도 영업 방식은 렌터카 운영 방식과 같습니다. 즉 모든 차량을 렌터카로 등록하고 이를 타다 앱에 등록한 드라이버, 즉 대리운전 기사에게 소개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타다에게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5인승 차량이 아니라 11인승 카니발만 쓰는 겁니다. 타다는 자사 차량 400대 모두를 11인승 카니발로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34조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해줘도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11인승 카니발로 영업한다면 불법 문제를 싹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타다의 사업은 거칠 것이 없게 됐습니다. 택시의 고질병이었던 승차 거부도 없고 운전기사가 너무 친절하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타다의 운전기사 교육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운전 중엔 기사가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6.7%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 택시요금보다 20% 정도 비싼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시민들이 택시를 탈 때마다 겪어야 하는 불편과 스트레스를 서울시나 정부가 해결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민간업체들을 오래전 만든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될 겁니다.